2024년 11월 어느 날 새벽 5시 아파트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정수진이 화장실에 가려고 침실 문을 열었다. 거실을 지나 복도 끝 서재 쪽을 보니 불이 켜져 있었다. 수진은 서재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틈 사이로 남편 박민호의 뒷모습이 보였다.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통장 여러 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수진이 문을 열었다. 여보, 지금 뭐 해? 민호가 재빨리 통장들을 서랍에 넣었다. 아, 깼어? 그냥 정리 좀 하려고. 새벽 5시에 통장 정리를? 응, 잠이 안 와서. 수진이 책상 쪽으로 다가갔다. 또 어머니 용돈 챙기는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 집 통장 정리하는 거야. 민호가 서재 불을 끄고 일어섰다. 다시 자러 가자. 두 사람은 침실로 돌아갔다. 오전 7시 30분 식탁에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밥을 먹다가 민호에게 전화가 왔다. 시어머니였다. 여보세요, 어머니. 수지는 반찬을 집다 말고 남편을 쳐다봤다. 민호가 전화기 너머로 말을 이었다. 네, 잘 주무셨어요? 어머니,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좀 비워두세요. 꼭이요. 수진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민호는 수진을 향해 손을 들어 잠시만 기다리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려고요. 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잖아요. 민호가 전화를 끊었다. 병원? 어머니 어디 편찮으셔? 아니야, 그냥 정기검진. 시어머니가 어디 아프시다는 말씀 없으셨는데. 그냥 나이 드시니까 미리미리 체크하는 거지. 민호는 밥을 빨리 먹고 출근 준비를 했다. 민호가 출근한 후 수지는 식탁을 치우다 멈춰섰다. 새벽에 봤던 남편의 행동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고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서랍에는 볼펜과 서류들이 있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수지는 민호가 열쇠를 어디에 숨겨두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수지는 지난해 서재를 청소하다가 열쇠를 찾아냈지만 남편의 프라이버시라 생각하여 서랍을 열어보지 않았다. 그치만 오늘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았다.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자 파일 몇 개가 보였다. 각종 계약서들이었다. 그중 노란색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파일을 열자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통장 표지를 확인했다. 예금주 이름은 김영숙이었다. 남편의 어머니 이름이었다. 수지는 통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개설일이 적혀 있었다. 2024년 8월 15일. 3개월 전이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8월 15일부터 해서 큰 금액들이 여러 번 입금되었다.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란에 숫자가 적혀 있었다. 4,200만 원. 수지는 통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후 2시 수진의 휴대폰에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다. 수진은 통장을 휴대폰 사진으로 찍은 후 집을 나섰다.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 친구 최혜진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진이 자리에 앉자 혜진이 말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네. 수진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장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 혜진이 사진을 확대해서 봤다. 이게 뭔데? 우리 남편이 시어머니 명의로 만든 통장이야. 오늘 아침에 찾았어. 잔액이 4천만 원이 넘네. 이거 언제 만든 거야? 3개월 전. 혜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3개월 동안 4천만 원을 모았다고. 너 남편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세후 450만 원 정도. 그럼 월급 거의 다 갖다 바친 거 아냐?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수진아, 이거 심각한 거야. 시어머니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는 건 나중에 너한테 숨기려는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재산 은닉이지. 만약에 나중에 이혼하면 재산 분할할 때 이 돈은 시어머니 거라고 우길 수 있잖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야. 그럼 왜 숨겨? 너한테 떳떳하면 같이 상의하지.
수진은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혜진이 다시 물었다. 요즘 너희 남편 행동이 어때? 주말마다 어머니 댁에 가. 청소도 해드리고 장도 받아드리고. 원래도 그랬어? 아니, 최근 3개월 동안 더 심해졌어. 저녁에도 어머니한테 전화 자주 하고. 혜진이 팔짱을 꼈다. 수진아, 혹시 너 요즘 몸 안 좋은 거 있어? 왜? 그냥. 남편이 혹시 너 아프면 버리고 어머니 모실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수진이 잠시 멈칫했다. 3개월 전 건강검진 결과가 떠올랐다. 췌장 쪽에 이상 소견이 있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무서워서 미루고 있었다. 혜진이 물었다. 왜? 진짜 뭐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두 사람은 1시간 더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다. 수진이 집에 돌아왔다. 민호는 아직 퇴근 전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 15년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얼마를 갖다 바친 걸까? 통장을 펼쳐든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수진은 다시 서재로 갔다. 이번에는 서랍 아래쪽까지 모두 뒤졌다. 맨 아래 서랍에서 투명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파일 안에 병원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다. VIP 진료 예약 확인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예약 날짜는 다음 주 수요일. 예약 시간은 오전 10시. 병원 이름은 서울대학병원 암센터였다. 그런데 환자 이름 칸은 비어 있었다. 보호자 이름 칸에만 박민호라고 적혀 있었다. 수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다시 읽어봤다. 암센터. VIP 진료. 환자 이름 없음.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퇴근했다. 수진이 일어나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게 뭐야? 민호의 표정이 굳었다. 민호가 서류를 보더니 입을 열었다. 이건 설명할게. 진정하고. 진정하라고?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 4천만 원 암센터 VIP 예약까지 해놓고 지금은 말 못해. 조금만 기다려줘. 수진이 서류를 바닥에 던졌다. 기다리라고? 당신 15년 동안 나한테 뭘 숨긴 거야? 수진아, 제발. 민호가 서류를 주우려 했지만 수진이 먼저 집어들었다. 이 병원 예약 환자 이름이 왜 비어 있어? 그건 대답 못하지?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 맞지?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다음 날 수진은 다시 카페에서 혜진을 만났다. 수진이 가방에서 병원 예약 확인서를 꺼냈다. 이것도 찾았어. 혜진이 서류를 읽어봤다. 암센터 VIP? 환자 이름이 없네. 남편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 이거 완전 수상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 모시고 가는 거잖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시어머니는 멀쩡해 보였어. 지난주에 봤는데 산책도 하시고.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을 했다. 여기 봐. 이 병원 VIP 진료 비용이 일반 진료보다 3배는 비싸대. 근데 왜 굳이 VIP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수진아, 너 남편 요즘 집에서 어때? 주말마다 어머니 댁 가. 청소, 빨래, 장보기 다 해줘. 너랑은? 나한테는 피곤하다고 일찍 자. 이혼 준비하는 거 아냐? 시어머니 모시고 살 준비. 설마. 수진아, 남자들 다 똑같아. 내가 이혼해봐서 아는데 얘네들은 준비 다 해놓고 통보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너 정말 건강검진 결과 이상 없었어? 어제 물어봤을 때 표정이 이상하던데.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있긴 있었어. 3달 전에. 뭐? 췌장 쪽에 뭐가 있대. 정밀검사 받으라고 했는데 안 갔어. 혜진이 탁자를 쳤다. 그거야. 남편이 그거 알고 있는 거야. 남편한테 말 안 했는데? 병원에서 알아낼 수도 있지. 보험회사 통해서든 병원 기록 조회에서든.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수진아, 내 생각엔 네 남편이 널 버릴 준비하는 거야. 너 아프면 짐이 되잖아. 차라리 건강한 엄마 모시고 사는 게 낫지. 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럴 리가. 그럼 왜 숨겨? 왜 시어머니 명의로 돈을 모아?
왜 너한테 병원 가자는 말도 안 해? 수진은 답하지 못했다. 오후 2시 수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수진은 다시 서재로가 이번에는 민호의 컴퓨터를 켰다. 바탕화면에 중요 폴더 하나가 보였다. 폴더를 열자 파일 여러 개가 나왔다. 수진은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다. 첫 번째 파일은 부동산 매물 정보였다. 전부 방 3개짜리 아파트였다.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작았다. 메모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 모시고 살기 적당한 평수. 두 번째 파일은 요양보호사 구인 광고였다. 프린트한 흔적이 있었다. 세 번째 파일은 암치료 관련 자료였다. 췌장암 생존율, 항암 치료 기간 같은 제목의 문서들이었다. 수진은 파일을 닫고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이 받았다. 부동산 매물 정보 찾았어. 전부 방 3개짜리야. 지금 너희 집은? 방 4개. 그럼 확실하네. 너 내보내고 시어머니 들릴 준비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다. 요양보호사 구인 광고도 있어. 그건 또 뭐야? 나 대신 시어머니 돌볼 사람 구하는 것 같아. 혜진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수진아, 당장 변호사 알아봐. 재산분할 상담받아야 해. 아직은? 지금 당장 움직여야 늦지 않아. 전화를 끊고 수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나를 버리고 어머니랑 산다고? 혹시 어머니가 일부러 민호 씨를 자기 편으로 돌린 건가?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회식 있어. 늦을 것 같아. 수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오후 7시 수진은 민호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설치했다. 가족 위치 공유 앱이었다. 민호가 예전에 깔아두었지만 수진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었다. 앱을 열자 민호의 위치가 표시됐다. 회사 근처가 아니었다. 서울대학병원 암센터 근처였다. 수진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오후 7시 40분 수진이 병원에 도착했다. 복도 끝에 VIP 진료센터 표지판이 보였다. 복도를 걸어가다 모퉁이에서 멈췄다. 저쪽 대기실에 민호가 앉아 있었다. 박민호 보호자님? 민호가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10분 후 민호가 진료실에서 나왔다. 의사가 민호와 함께 복도까지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벽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의사가 말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수술비만 5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꼭 성공해야 합니다. 보호자님이 환자분을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의사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족을 위해 애쓰시네요. 수술 날짜 확정되면 연락드릴게요. 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의사는 진료실로 들어가고 민호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수진은 민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단으로 내려갔다. 밤 9시 수진이 집에 도착했다. 민호는 아직 오지 않았다. 수진은 침실에 앉아 오늘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5천만 원. 수술.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호가 병원에서 의사랑 만났어. 수술비 5천만 원 얘기하더라. 곧 혜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시어머니 수술 준비하는 거 맞네. 근데 시어머니 멀쩡하다며? 이상하다. 수진이 답장했다.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복잡해. 수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밤 10시 30분 민호가 돌아왔다. 민호는 침실 문을 열었다. 아직 안 잤어? 수진이 대답했다. 회식 어땠어? 그냥 그랬어. 피곤하다. 씻고 올게. 민호는 씻으러 욕실로 갔다. 수진은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암 전문 병원 5천만 원 비밀 통장.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마지막 한 조각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7시 수진은 식탁에 아침을 차리지 않았다. 민호가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왔다. 아침은? 수진이 소파에 앉아 통장과 병원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설명 좀 해줘.
민호가 서류를 봤다. 수진아, 지금은 언제 말할 건데? 1년 뒤? 이혼 서류 들이밀 때? 무슨 소리야? 수진이 일어나 민호 앞으로 다가갔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에 4,200만 원. 석 달 동안 모은 거지. 우리 월급 어디 갔어? 그건 내가 모은 거야. 어떻게 모았는데? 부업? 야근 수당? 민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병원 서류를 들어 올렸다. 이건 암센터 VIP 예약. 환자 이름은 왜 비었어? 그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처리할 일? 나는 너 아내야.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 민호가 가방을 들었다. 회사 늦겠어. 저녁에 얘기하자. 도망가지 마. 민호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수지는 닫힌 문을 보며 서 있었다. 수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수지는 버스를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영숙이 문을 열며 말했다. 어머, 수진이? 갑자기 무슨 일이니? 수진이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앉아라. 차 끓일까? 아니요, 됐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영숙도 맞은편에 앉았다. 영숙이 물었다. 무슨 일인데 갑자기? 수진이 가방에서 통장 사진을 출력한 종이를 꺼냈다. 이거 아세요? 영숙이 종이를 받아봤다. 이게 뭐니? 어머니 명의 통장이요. 잔액이 4,200만 원. 영숙의 눈이 커졌다. 뭐? 민호가 석 달 동안 어머니 명의로 돈을 모았어요. 그런 통장이 있어? 나는 처음 듣는데. 수진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정말 모르세요? 그럼 나한테 왜 물어보니? 민호한테 직접 물어봐야지. 물어봤어요. 대답 안 해요. 영숙이 종이를 다시 봤다. 이상하네. 민호가 왜 이런 걸? 수진이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민호한테 돈 달라고 하셨죠? 뭐? 석 달 동안 4천만 원이나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죠. 빚이라도 있으세요? 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아,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전 사실대로 알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민호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민호가 주는 거 받지도 않았어. 그럼 이 돈은 뭐예요? 나도 모른다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도 일어났다. 모르신다고요? 어머니 명의 통장인데 어떻게 몰라요? 통장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알아? 민호가 혼자 어머니 도장 가져다가 만들었다고요? 그건. 영숙이 말을 멈췄다. 수진이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병원 예약도 아시죠? 다음 주 수요일 암센터 VIP 진료. 무슨 병원? 서울대병원 암센터요. 민호가 어머니 모시고 간다고 했어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픈 데 없어. 병원 갈 일도 없고. 그럼 누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요. 정말 이 돈 모르세요? 몰라. 나는 정말 모른다고. 수진이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다. 저도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건 너무 이상해요. 수진아. 만약에 어머니가 민호한테 뭘 시켰다면 그냥 말씀하세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영숙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무것도 시킨 거 없어. 수지는 문을 열고 나갔다. 시어머니조차 모르는 비밀 통장. 그럼 이 돈은 대체 누구를 위한 거지?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자라나는 의심은 멈출 수가 없었다. 오후 1시 수지는 다시 카페에서 혜진을 만났다. 혜진이 물었다. 시어머니한테 다녀왔어? 응. 뭐래? 모른대. 혜진이 코웃음을 쳤다. 당연히 모른다고 하겠지. 들켰는데 인정하겠어? 근데 진짜 모르는 것 같았어. 수진아,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연기하는 거야. 수진이 커피를 마셨다. 시어머니도 병원 예약 모른대. 아픈 데도 없대.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그럼 누구 데리고 가는 건데? 그게. 수진아, 이거 봐.
내가 검색해봤어. 혜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화면에는 노인 암 검진 보험 사기 관련 기사가 떠 있었다. 이거 보면 요즘 노인 명의로 통장 만들고 보험금 타내는 사기가 많대.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멀쩡한데 암 진단을 받은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 받는 거지. 우리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혜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럼 다른 가능성은 뭐가 있어? 시어머니 멀쩡하다며? 그런데 암센터 얘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아니면 진짜 네 남편이 너 버리려는 거야. 너 아프잖아. 췌장 검사 받으라고 했다며. 나는 남편한테 말 안 했어. 병원 기록으로 알아낼 수 있다니까. 보험사에 조회하면 다 나와. 수진의 손이 떨렸다. 오후 7시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다녀왔어. 오늘 어머니 댁 다녀왔어. 민호의 발걸음이 멈췄다. 뭐? 어머니한테 물어봤어. 통장이랑 병원 예약. 수진아, 왜 그랬어? 왜긴 왜야? 당신이 말 안 해주니까. 민호가 가방을 소파에 놓았다. 어머니가 뭐래? 모른대. 통장도 처음 본대. 병원 예약도 모른대. 민호가 눈을 감았다. 수진이 다가갔다. 당신 나 버릴 거지? 내가 아프니까. 무슨 소리야? 내 건강검진 결과지 몰래 봤지? 나 아픈 거 알고 나서 계획한 거야?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럼 왜 숨겨? 왜 말 안 해? 지금은 말 못해.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줘. 수진이 민호의 손을 뿌리쳤다. 기다리라고? 난 더 이상 못 기다려. 수진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민호는 거실에 홀로 남았다. 다음 날 수진의 휴대폰에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저녁 못 먹을 듯. 수진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무리하지 마. 오후 6시 수진은 위치 추적 앱을 켰다. 민호의 위치가 회사에서 표시되고 있었다. 수진은 저녁 식사를 혼자 했다. 오후 7시 40분 수진은 다시 앱을 확인했다. 빨간 점이 이동하고 있었다. 오후 8시 10분 빨간 점이 멈췄다. 수진은 화면을 확대했다. 시어머니가 사는 빌라 주소였다. 수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수진이 시어머니 빌라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 입구에 섰다. 저쪽에 민호의 차가 보였다. 빌라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수진은 빌라 맞은편 편의점에 서서 빌라 2층을 올려다봤다. 시어머니 집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수진은 1시간째 편의점 앞에 서 있었다. 민호는 아직 안에 있었다. 오후 10시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가 나왔다. 영숙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와 민호를 배웅했다.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숙이 대답했다. 민호야, 수진이한테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세요. 들어가서 주무세요. 민호가 차에 올라탔다. 수진은 편의점 뒤로 숨어 차가 지나가는 걸 지켜봤다. 차가 사라진 후 수진은 택시를 탔다. 밤 11시 수진이 집에 도착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다. 민호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수진은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밝게 빛났다. 위치 추적 앱을 켰다. 민호는 집으로 오는 길이었다. 현관 비밀번호 소리가 들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거실 불을 켰다.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수진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야근 끝났어? 응. 힘들었어. 민호가 가방을 소파에 놓았다. 수진이 물었다. 저녁은 먹었어? 회사에서 김밥 먹었어. 회사에서? 응. 수진이 한 걸음 다가갔다. 회사에서 계속 일했어? 그럼. 왜? 중간에 어디 안 갔고? 민호가 수진을 쳐다봤다. 무슨 소리야? 그냥 궁금해서. 민호가 넥타이를 풀었다.
씻고 자야겠다. 너도 자. 민호는 욕실로 들어갔다. 수지는 민호의 가방을 집어들고 침실로 갔다. 침실에서 수지는 민호의 가방을 열었다. 회사 업무 문서 밑에 영수증 한 장이 있었다. 시어머니 집 근처 슈퍼마켓 영수증이었다. 구매 시각은 오후 7시 50분. 구매 품목은 과일과 우유였다. 수지는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었다. 다시 가방에 넣고 침대에 앉았다. 욕실 문이 열렸다. 민호가 나왔다. 왜 아직 안 자? 잠이 안 와. 민호가 침대에 누웠다. 나는 피곤해서 먼저 잘게. 여보. 응? 요즘 어머니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민호가 눈을 떴다. 왜 갑자기? 그냥. 지난주에도 갔었고 이번 주에도 갈 거지.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잖아. 자주 확인해야지.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민호가 몸을 돌렸다. 다음에 같이 가자. 나 진짜 피곤해. 민호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다. 수지는 민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다음 날 오전 수지는 혜진을 만났다. 카페에 앉아 휴대폰으로 찍어둔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다. 이거 봐. 혜진이 사진을 확대했다. 슈퍼 영수증? 어제 남편이 야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시어머니 집 갔어. 어떻게 알았어? 위치 추적 앱 깔았어. 어머니 집에 2시간 넘게 있었어. 혜진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완전히 수상한 거 아냐? 왜 너 몰래 시어머니 집에 갔어? 모르겠어. 내가 편의점에서 지켜봤는데 나올 때 어머니랑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수진이 메모장을 꺼냈다. 민호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라고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진이한테 미안하다, 나 때문에라고 했어. 혜진의 얼굴이 굳었다. 뭐?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응. 수진아, 이거 완전 확실한 거야. 시어머니가 뭔가 시킨 거야. 뭘? 혜진이 목소리를 낮췄다. 너 쫓아내는 것. 아니면 재산 빼돌리는 것. 혜진이 이어서 말했다.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뭘 알아서 한다는 거야? 이혼 서류? 재산 이전? 확실하지 않잖아.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미안하다는 건 자기가 뭔가 요구했다는 거야.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다. 수진아, 이거 봐. 요즘 시어머니가 며느리 재산 빼앗는 사건 많대. 우리 시어머니는 아니야. 어떻게 알아? 겉으로는 착한 척하다가 뒤에서 아들 꼬드기는 경우 많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오후 3시 수진이 집에 돌아왔다.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민호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받은 메일함을 확인했다. 대부분 회사 업무 관련 메일이었다. 스크롤을 내리다가 제목 하나가 눈에 띄었다. 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메일을 열었다. 발신자는 서울의료원이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다. 내용을 읽었다. 김영숙님의 정기 건강검진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다만 혈압 수치가 약간 높으니 주의 바랍니다. 수지는 메일을 닫았다. 시어머니는 건강했다. 암도 없었다. 그럼 병원 예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수지는 보낸 메일함을 클릭했다. 최근 메일들을 확인했다. 민호가 부동산에 보낸 메일이 있었다. 날짜는 사흘 전이었다. 메일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문의드렸던 방 3개 아파트 매물 아직 있을까요? 다음 주에 방문 가능합니다. 수지는 노트북을 덮었다. 민호가 퇴근했다. 수지는 저녁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들어와 말했다. 다녀왔어. 밥 먹자.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진아, 다음 주 수요일에 시간 있어? 왜?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 가보면 알아. 수진이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또 비밀? 비밀 아니야. 그냥. 그날 되면 말해줄게. 지금 말해줘도 되잖아. 민호가 물을 마셨다. 다음 주 수요일. 꼭 시간 비워줘.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수진아.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나 믿어줘. 조금만 더 기다려줘. 수진은 손을 빼냈다. 밥 먹어.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끝났다. 밤 10시 수진은 침실에서 휴대폰을 들었다.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 건강검진 결과 봤어. 멀쩡해. 암 아니더라. 곧 혜진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럼 환자는 누구야? 수진이 답장했다. 모르겠어. 혜진의 답장이 또 왔다. 부동산 메일은? 있어. 방 3개짜리 보러 간대. 완전 이사 준비하는 거네. 수진아, 진짜 조심해. 수진은 휴대폰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옆에서 민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건강했다. 비밀 대화,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작은 집으로의 이사 준비. 모든 증거는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분명하다. 다음 날 수지는 청소를 하다가 서랍에 본인이 넣어둔 봉투를 꺼내보았다. 3달 전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지였다. 종이를 펼쳤다. 췌장 종양 의심 소견. 정밀 검사 권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다. 하단에 담당 의사의 메모가 적혀 있었다. 최대한 빨리 대학병원 내원 요망. 수지는 결과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 종이를 다시 읽었다. 검사 날짜는 8월 15일이었다. 민호가 시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든 날과 같은 날이었다. 수지는 그날을 떠올렸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집에 왔었다. 민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무서웠다. 그날 저녁 민호가 요즘 건강 어때? 라고 물었었다. 괜찮아라고 대답했었다. 수지는 서재로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이번에는 더 깊숙이 뒤졌다. 먼저 생명보험 증권을 찾았다. 가입자 이름은 정수진이었다. 가입일은 3달 전이었다. 보험금은 5천만 원. 암 진단 시 전액 지급이라고 적혀 있었다. 수지는 이 보험에 가입한 기억이 없었다. 두 번째 서류는 병원 수술 동의서 양식이었다. 환자 이름 칸이 비어 있었다. 수술명 칸에는 췌장 종양 절제술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세 번째는 책자였다. 췌장암 환자 가족을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이었다. 책자를 펼쳤다. 군데군데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다. 조기 발견 시 생존율 향상, 가족의 지지가 중요, 수술 후 관리 방법 같은 문장들이었다. 수지는 책자를 넘기다가 책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를 발견했다. 민호의 필체였다. 메모를 읽었다. 수진이 아직 모르고 있음. 검사 받으라고 하면 거절할 것. 5월 15일까지 5천만 원 꼭 모아야 함. 어머니 명의로 해두면 수진이 눈치 못 챌 것. 병원 예약은 내가 직접. 수진이 무서워하지 않게 천천히 설득. 수진은 메모를 든 채 의자에 멍하니 앉았다. 수진은 메모를 다시 읽었다. 어머니 명의로 해두면 수진이 눈치 못 챌 것. 시어머니 명의 통장. 4,200만 원. 민호가 3달 동안 모은 돈. 수진은 보험 증권을 다시 봤다. 가입자 정수진. 보험금 5천만 원. 수술 동의서를 봤다. 췌장 종양 절제술. 암센터 예약 확인서를 봤다. 환자 이름이 비어있던 그 서류. 수지는 천천히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수지는 지난 3달을 떠올렸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은 다음 날. 민호가 우리 같이 병원 가볼까? 라고 물었었다. 수지는 왜? 나 괜찮은데 라고 대답했었다. 민호는 그냥 정기검진이라고 말했었다. 수지는 거절했었다. 9월. 복통이 시작됐다. 민호가 병원 가자고 했다. 수지는 소화제 먹으면 되라고 거절했었다. 민호는 다음 날 약국에서 약을 사왔었다. 9월 말. 민호가 또 병원 가자고 했다. 수지는 귀찮아라고 대답했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었었다. 10월. 민호가 자주 늦게 들어왔다. 수진이 어디 갔었어? 라고 물으면 야근이라고 대답했었다. 주말마다 나갔다. 어머니 댁 간다고 말했었다. 수지는 그때의 민호 표정을 떠올렸다.
피곤해 보였다. 불안해 보였다. 무언가 고민하는 것 같았다. 수지는 휴대폰을 들었다. 혜진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있었다. 확인하지 않았다. 수지는 민호에게 보낸 문자들을 확인했다. 최근 석 달간의 대화 내역을 스크롤했다. 민호는 내게 여러 번 건강검진을 핑계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내가 모두 거절한 내용이었다. 수지는 다시 서재로 가 민호의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했다. 췌장암 초기 증상, 환자가 병원 거부할 때, 암 환자 설득 방법, 검색 날짜는 전부 8월 중순 이후였다. 수지는 이제서야 깨달았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은 수진을 위한 것이었다. 암센터 예약은 수진을 위한 것이었다. 민호의 야근은 수술비를 모으기 위한 것이었다. 시어머니 집 방문은 상담을 위한 것이었다. 어제 빌라 앞에서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민호가 말했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수지는 눈을 감았다. 민호가 퇴근해 거실로 들어왔다. 다녀왔어. 수지는 소파에 앉은 채 민호를 봤다. 민호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저녁 먹었어? 수진이 말했다. 여보. 응? 앉아봐. 민호가 수진 옆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다. 보험증권, 수술 동의서, 메모지, 건강검진 결과지가 놓여 있었다.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수진이 물었다. 그 암센터, 나 때문인 거였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수진이 이어서 말했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도, 4천만 원도, 전부 나 때문이었지?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왜 말 안 했어? 민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다. 너가 거절할까봐. 거절? 너 병원 가기 싫어하잖아. 내가 검사 받자고 할 때마다 피했잖아. 수진은 민호의 손을 잡은 채 말했다. 민호 씨. 나는 민호 씨를 오해했어. 알아. 어머니도 오해했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 이해해. 괜찮지 않아. 나는 당신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했어. 민호가 수진을 안았다. 절대 안 버려. 내가 제일 소중해. 수진이 민호의 품에서 물었다. 다음 주 수요일 병원. 나 데리고 가려던 거지? 응. 정밀검사? 그래. 수술 일정도 잡아야 해. 수진은 민호의 품에서 벗어나 그를 똑바로 봤다. 나 아직도 무서워. 알아. 수술하기 싫어. 민호가 수진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나도 무서워. 근데 안 하면 더 무서워. 너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호가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같이 가자. 내가 옆에 있을게. 어머니도 같이 가실 거야. 어머니도? 응. 어머니가 내 걱정 엄청 하셨어. 매일 전화하셔서 내 상태 물어보시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한테.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이해하실 거야.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수요일. 같이 갈게. 민호가 수진을 다시 안았다. 고마워. 용기 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오후 7시 수진은 휴대폰을 들었다. 혜진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다. 괜찮아? 연락 좀 해. 수진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민호를 봤다. 여보, 석 달 동안 힘들었지? 혼자 다 준비하느라. 혼자 아니었어. 어머니가 도와주셨어. 수진이 물었다. 어머니가 뭘 도와주셨는데? 돈 모으는 거. 어머니가 내가 눈치 못 채게 돈도 조금씩 보태주셨어.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구나. 응. 어머니한테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말씀드렸어.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며칠간 쌓아온 오해가 무너지는 순간 진짜 무너진 건 나의 자존심이었다. 미안해란 말도 고마워란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내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이 되었다. 수지는 민호와 함께 시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다. 영숙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영숙이 차에 올라타며 말했다. 준비됐니? 수진이 뒷자리에서 대답했다. 네, 어머니. 차가 출발했다.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오전 10시 서울대학병원 암센터 3층.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다.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가 옆에 있어. 10분 후 간호사가 수진을 불렀다. 세 사람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췌장에 종양이 있습니다. 오늘 정밀검사 진행하겠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수술은요? 검사 결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조기 발견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후 1시 검사가 끝났다. 세 사람은 병원 근처 식당에 들어갔다. 영숙이 수진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라. 기력 키워야지. 수진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민호가 어머니만 챙긴다고 저를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민호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우리 이제 앞으로만 보자. 다음 날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사가 말했다. 초기입니다. 수술로 제거 가능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수술 예약하겠습니다. 민호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다. 잘 됐어. 다행이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퇴원하는 날 세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식탁에 영숙이 끓인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영숙이 수진에게 국을 떠주며 말했다. 이제 건강하게 살자. 수진이 대답했다. 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 자주 찾아뵐게요. 민호 혼자 모시게 하지 않을게요. 영숙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 고마워. 건강한 게 제일 좋아. 민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 다 함께 있으니까 좋다. 수진이 민호를 봤다. 여보, 정말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건 너야. 어머니는 가족이지만 너는 내 삶의 전부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숙이 두 사람의 손을 함께 잡았다. 우리 가족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세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서로를 바라봤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그날 저녁 수진은 침실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이 받았다. 수진아, 수술 잘 됐다며? 축하해. 응, 고마워. 퇴원했어? 응. 오늘 집에 왔어. 혜진이 잠시 말이 없다가 물었다. 남편이랑은 어때? 수진이 거실을 바라봤다. 민호와 영숙이 소파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다. 좋아. 내가 많이 오해했었어. 시어머니는? 어머니도 좋으셔.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 혜진이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다. 나도 걱정 많이 했어. 혜진아, 고마워. 그동안 내 얘기 들어줘서. 뭘? 친구 사이에. 너무 나쁜 쪽으로만 얘기해서 내가 미안해. 전화를 끊고 수진은 거실로 나갔다. 민호가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수진이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가 수진을 안았다. 영숙이 일어나며 말했다. 나는 이만 갈게. 너희 둘이 좀 쉬어.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택시 타고 갈게. 영숙이 현관으로 가다 멈춰서서 두 사람을 돌아봤다. 수진아, 건강 챙기고. 민호야, 너도 무리하지 마.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영숙이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다. 민호가 수진에게 말했다. 앞으로 아프면 꼭 말해줘. 절대 혼자 숨기지 말고. 그럴게. 약속해. 나도 약속할게. 뭐든지 숨기지 않을게. 수진이 민호의 품에 안겼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평생. 사랑은 때로 오해로 가득하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 오해를 뚫고도 빛난다. 15년 만에 깨달은 남편의 진심, 시어머니의 따뜻함, 그리고 가족의 진짜 의미. 나는 이제 안다. 질투가 아니라 사랑이,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